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벌써 7월의 중반을 지나 보내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7월을 보낼 준비, 그리고 8월을 맞이할 준비가 모두 되셨나요? 저는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달리는 시간을 붙잡아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8월로 들어서는 순간 본격적으로 개강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7월의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7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도 무척이나 소중할 7월의 어느 하루.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겨울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시원한 대화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수박 주스를 찾아서 카페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녹음 오다가 너무 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온 기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름이 너무 싫은 타코입니다. 와, 어서오세요. 방송일 기준으로는 7월 중반이지만 녹음일 기준으로는 이제 막 7월에 들어섰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 다들 종강은 하셨겠고 계속되는 장마와 그로 인해 습하고 끈적해진 공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이게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장마가 좀 전에 시작됐잖아요. 네. 더 습해져서 이게 그냥 더운 거는 괜찮은데 습하고 더운 건 맞아. 최악인 거 아시죠? 맞아요.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진짜. 근데 수박 주스 먹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수박 주스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밖에만 나가면 너무 습해서 물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습할 때는 아무래도 수박 주스나 수박 주스를 마시거나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어차피 이렇게 습할 거 물놀이나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너무 좋죠. 여기 물놀이와 아티스트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청춘 이슈 3위 각종 워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와. 워터밤, 흠뻑쇼 등 더위를 식히기 위한 페스티벌들이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워터밤 페스티벌은 매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행해질 만큼 인기 있는 축제로 올해 서울 워터밤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인기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지코, 권은비, 사이먼 도미닉, 제시 등 라인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싸이의 흠뻑쇼 또한 매년 진행되는 인기 있는 페스티벌로 올해는 6월 마지막 주 원주를 시작으로 9개의 도시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흠뻑쇼에는 공식 굿즈 판매와 싸이 라이트 너클밴드의 제공, 매년 바뀌는 드레스 코드 등으로 페스티벌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죠. 또한 8월에는 신촌 물총축제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와. 좀 전에 겨울님 워터밤에 태민도 온다고. 맞아요. 맞아요? 라인업이 진짜 짱짱하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언젠가부터 한 명씩 워터 페스티벌에 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한 번씩은 거의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패널분들은 워터 페스티벌 혹시 가보셨을까요? 가보신 적이 있으면 워터 페스티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청춘이들을 위해 꿀팁 좀 전수해 주세요. 그럼 겨울님부터 가보셨나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워터 페스티벌에 가보고는 싶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블로그를 좀 찾아봤는데 워터밤이 이 페스티벌 중에 가장 좀 큰 것 같아서 워터밤을 좀 찾아봤어요. 네. 일단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챙겨야 되고요. 물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물총은 클수록 좋다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쓸 수 있어서. 네, 많이 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얼굴에 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글같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도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고글을 해도 사방에서 튄다고 페이스 쉴드 같은 것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끝나고 탈의실 줄이 기니까 빨리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좋다고 합니다. 19세 이상인 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 그 의사분들이 이제 얼굴 이렇게 한다고 쓰는 게 페이스 실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워터 페스티벌에서도 쓸 줄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지금. 네. 저는 사실 그 사람이 많고 좀 시끄러운 곳을 싫어해서 페스티벌을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워터 페스티벌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인스타를 보면은 과장 조금 보태면 정말 진짜 매일 다른 친구들이 워터 페스티벌 간 걸 올리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거의 제가 보니까 100이면 100 고글은 다 무조건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다 챙겨가겠죠? 그쵸. 네. 뭐 그리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패션템으로라도 좋으니까 고글 챙겨가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템으로. 네, 패션템으로. 괜찮네요. 저도 이제 타코님처럼 사람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뭐 큰 워터 페스티벌이나 그런 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름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친구들이 SNS에 엄청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페스티벌 전문가가 한 명 계세요. 진짜 매년 가는 것 같아요. 오. 와, 그래서 대단하다. 사진 또 올리면 또 갔어? 하고 올해도 갔어? 또 갔어?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고글은 무조건 챙기는 게 좋다고 하고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휴대폰이나 뭐 개인 조그마한 짐들도 그냥 싹 다 젖어버린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 좀 담을 수 있는 방수팩 같은 거 가져가는 걸 아주 강추한다고 합니다. 좋은 와. 팁이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저희 중에 지금 보니까 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비슷한 사람들만 되게 모였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사실 여름에 그렇게 사람 많고 다 같이 막 그런 안 돼. 안 돼. 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본 적은 없고 앞으로도 안 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매번 그 얼리버드 티켓 기간이 좀 싸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겨울 때마다 꼭 같이 사자고 맨날 그러긴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거를 그 인스타에서 누워서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꿀팁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청피에 그 뽀삐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우비를 챙겨가는 걸 추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겨울님께서 아까 탈의실 줄이 길다고 하셨는데 뽀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길어서 그런지 그냥 밖에서 막 갈아입는데요.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또 그걸 그때 못 갈아입으면 돌아오는 길에 되게 춥잖아요. 에어컨 네, 네. 틀어져 있는 걸 그쵸, 타고 오면. 네. 그때 이제 우비를 챙겨가서 그 젖은 옷 위에다가 입으면 올 때 좀 덜 춥고 그 좌석이나 이런 데에도 물을 안 묻힐 수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입기가 조금 마땅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네.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 진짜 그쵸, 꿀팁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워터 페스티벌에 가본 사람이 이곳은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누가 간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안 간 것 같은데. 비록 저희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워터 페스티벌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로이님? 제 생각에는 이 워터 페스티벌이 그 말 그대로 조금 그 축제 같은 느낌이 강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뭔가 콘서트나 뭐 서재페처럼 그런 인디 페스티벌 막 락페 이런 것도 되게 많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막 광장에서 모두가 신나 있고 약간 모르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으악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축제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워터 페스티벌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섞여서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정신없이 놀고 이런 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워터 페스티벌이 이 여름에만 열린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점점 그쵸, 더 그쵸. 더워지고 있고 이제. 맞아요.
그래서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워터 페스티벌이 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쵸. 그래서 여름이 너무 더운데 멀리 이제 나가지 않고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서 더욱 인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린님 말씀처럼 일단 워터 페스티벌이 여름에만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좀 레어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 이번 여름에 제가 워터 페스티벌을 갈 기회를 놓치면 이건 그냥 내년 여름을 기약하는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쵸.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물을 이용한 축제이다 보니까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워터 페스티벌이 요즘 또 가장 핫한 피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워터 페스티벌만의 인기 비결은 무엇보다도 연예인들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네. 특히 다른 페스티벌과 다르게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의 패션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핫하시죠. 그쵸. 네. 그리고 관객들이 또 연예인을 향해서 물총도 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 공연들에 비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인기 비결이 아닌가.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워터 페스티벌은 공연을 막연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관객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총과 같은 도구가 없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그 분위기를 좀 더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폭죽이나 꽃가루처럼요.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꿀팁 참고하셔서 즐겁고 무엇보다 안전한 워터 페스티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네. 다음으로 이번 주 청춘 이슈 2위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뭘까? 궁금하시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기다리실 만한 벌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벌레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청춘이 분들께는 잠시 소리를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2위는 러브버그 출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러브버그. 러브버그.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는 러브버그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들리는데요. 러브버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울에서 지난 2022년부터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불편함을 주고 있죠. 또한 이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 않는 익충인데요. 특히 애벌레는 나무와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양분을 주고 성충은 꽃을 수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특유의 생김새와 사람에게 너무 징그럽죠.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으로 인해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지자체들은 러브버그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러브버그는 보통 6월 중순에 나타나서 7월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녹화 기준은 7월 4일인데 아직 조금 보여요. 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확실히 근데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서 7월 중순에는 정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죠? 네. 아무리 익충이라지만 벌레는 좀 무서워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끔찍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러브버그를 없애는 방법이 너무나 알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퇴치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타코님? 제가 또 러브버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구의 주민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정말 심했거든요. 여튼 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러브버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서울시청에 그 러브버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버그가 익충이라서 대량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러브버그를 퇴치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 러브버그가 불빛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외출할 때 밝은 옷보다는 어두운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 네, 오늘로 따지면 이제 로이님하고 이제 기린님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 주변에 불빛이 있잖아요. 뭐 가로등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빛이 있을 텐데 그런 네네. 불빛 근처에 끈끈이 패드를 갖다 놓으면 러브버그가 거기 많이 달라붙는다고 해요. 너무 싫어. 근데 그거 어떻게 치워요? 그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치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러브버그 약간 안 닿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니면 그게 무서우면 집게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버려도 되니까 아니면 이제 급하면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네. 하던지 뭐 근데 이제 뭐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그냥 바로 잡는 거겠죠. 그쵸. 눈에 보이면. 끈끈이 패드랑 더운데 검정색 옷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타코님 말씀대로 잡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파리채가 가장 잘 죽지 않을까요? 약간 잘 실질적이네. 맞더라고요. 또 맞아요. 애들이 네, 잘 네. 죽어요. 네. 약간 살충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뿌려도 음. 그 파닥파닥거리잖아요. 좀 너무 자세히 묘사는. 파닥파닥 거리죠. 네. 네, 그래서 그 좀 징그럽고 사실 전 집에 벌레 나오면 바로 부모님을 불러서 어떻게 죽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벌레가 너무 무섭다 하시면 저처럼 주변 사람들을 부르거나 파리채로 한 번에 죽이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현실적이네요. 네네. 제가 진짜 이거를 찾아보면서도 검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죠? 또 진짜. 사진도 뜨잖아요. 그니까요. 그렇게 싫어? 진짜 소리 지르면서 찾아봤어요. 원래 그래요? 잘 죽이세요? 그 정도? 저는 네.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익충인데 이렇게 생긴 걸로 싫어하는 제가 좀 싫기는 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네. 그쵸. 그래도 싫은 거 어떡해. 그쵸. 그쵸. 어떡해. 어쨌든 러브버그를 퇴치하는 방법 찾아봤더니 물을 이렇게 훅 뿌리면은 네네. 걔네들이 안 온대요. 맞아요. 물을 이렇게 물 고여있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두면은 걔가 안 온다고 해요. 너무 약간 쉽죠? 예방 차원에서 아, 그쵸. 물을 뿌리는 죽진 거. 않아. 물을 아. 뿌린다고. 그럼 죽진 또 않는데. 파닥파닥거려. 아니 뭐 파닥파닥거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애초에 파닥파닥 안 거리게 그러니까 제 오지 말라고. 예방 차원 그냥. 좋은 네. 것 같아요. 제 공간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못 오게 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방 차원에서 물 뿌리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작년까지 러브버그가 없었어요. 오. 좋은 동네 사실. 네, 올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물을 처음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실물 영접하셨구나. 생각보다 막 그렇게 징그럽지 않고 그냥 네.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말로만 듣던 러브버그구나 이게. 네, 어쨌든 그래서 퇴치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뭐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잡아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이게 또 엄청 많잖아요, 개체수가. 그쵸. 너무 많아져 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잡는 것도. 맞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 하시면 전문가를 진짜 부르는 게 진짜 네, 최고의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러브버그는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그 자체 방역처럼 네. 그걸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약을 뿌리려고 해도 지식이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은 진짜 확실하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밝은 옷보다는 어두운 옷을 입거나 물을 뿌리거나 정 안 되겠으면 그냥 파리채 같은 걸로 잡거나 전문가를 불러라. 까지 러브버그 퇴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레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만으로도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러브버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청춘 이슈 1위를 소개해 볼 시간인데요. 와. 저도 제가 이분을 오뮤플이 아니라 위클리에서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지드래곤 카이스트 교수 임용입니다. 와. 지난 6월 지드래곤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죠. 맞아요. 지드래곤은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본원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리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 토크쇼 이후 특임 교수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이번 임용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최신 과학기술을 K 콘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엔터테크 공동연구로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를 합쳐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가치인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에 ICT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카이스트는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엔터테크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드래곤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특강을 맡았으며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한 이후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경험과 삶을 공유하고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과 통찰, 각자의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과 영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2년간 카이스트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지디의 영향력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지드래곤과 카이스트는 이런 뜻밖의 소식으로 대중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새로운 방식의 스타 교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코님? 처음에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보고 저는 어그로 쓴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그랬어요. 그쵸? 네. 근데 실제 제가 클릭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네. 아니, 뭐 놀라기도 했고 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임용이 너무 빈번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드래곤 같은 분은 또 우리나라 문화 산업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납득은 됐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사실 솔직히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고 맞아.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슈퍼스타가 진짜 다른 데도 아니고 갑자기 카이스트로 갈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화제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미 카이스트에서 원했던 게 이렇게 좀 달성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그 홍보하는 거를 원하셨던 거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뭐 권지용 교수님 수업 끝나고 뭐 성심당간 짤 이런 거 다들 보셨어요? 아, 봤죠. 이게 그 소식 이후에 놀란 사람들이 AI로 그런 짤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전 이런 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그 짤만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또 지드래곤은 정말 어린 나이에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우여곡절이나 그런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이나 리더십 함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기린님 말씀처럼 지드래곤이 K-팝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수업 내용에 맞고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면 이런 식의 교수 임용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 뭐해겠지만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뭘까? 지드래곤이 우리 학교의 교수님 혹은 앰버서더라면 다들 어떨 것 같으신가요? 겨울님은요? 저는 일단 굉장히 으쓱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 GD야. 이렇게? 그쵸.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지드래곤을 지금 축제로 부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라뇨.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약 연예인이 우리 학교 교수님을 한다면 전 제발 아이유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아이유 정도면 교수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그래. 맞죠. 맞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미컴과인데 미컴과니까 방송 관련해서 되게 좋고요. 아이유가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멘탈 관리법이나 좀 사회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거 좀 배워보고 싶네요. 네. 아이유도 학교 교수 되겠는데요? 좀 그쵸? 있으면 조만간. 괜찮죠?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GD가 저희 학교 교수라면 약간 게이등 느낌? 네. 등록금 내고 수업도 듣고 연예인도 보고 게다가 가까이서. 오, 그쵸. 그러니까. 또 강의도 듣고 또 면담 신청하면 단둘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물론 뭐 그분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지드래곤으로 인해서 학교 팬들이 몰리게 되면 저는 안전 문제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약간 시끌시끌해지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시끄러운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네. 조용한 게 좋습니다. 네, 타코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에 지드래곤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라면 저는 진짜 무조건 수업을 듣고 싶어요. 진짜 무조건 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수강 신청이 아마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근데 같아. 너무 네. 치열할 것 이거 같아요. 어떻게 맞아, 하죠? 맞아, 네, 맞아. 지금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아마 지드래곤의 수업을 듣는다는 상상만으로 저는 지금 엄청 설레고 있습니다. 저 졸업하기 전에 한 번만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훈님 학교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네, 그러니까요. 너무 짓밟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일단 수강 신청을 그냥 매 학기마다 복권 사는 기분으로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할 것 같고 완전 인기 광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타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담 신청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수업인데? 그쵸. 그래서 네. 또 되면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맞아요. 그냥 기존 교수님들과의 대화도 되게 좋지만 이게 완전 다른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좀 다를 것 같고 또 그 연예계에서는 탑에 있던 분이니까 네네.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는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앰버서더시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앰버서더라는 개념이 사실 내가 속한 집단에 있는 경우는 아직 없잖아요. 저희가 학생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앰버서더를 가지게 되는 기분도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게 겨울님이 왜 으쓱해진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내가 속한 이곳의 앰버서더? 약간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괜히 이렇게 어깨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GD 교수님과 면담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러게요. 연예계로 간다고 하면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랩 한 번만 들어주시고 랩 코칭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면담하면 우참할 것 같은데 계속. 참요. 왜 왔어? 왜 왔어?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나는 들어가자마자 우참할 것 같은데. 지드래곤님 교수님. 잘하시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재밌겠다, 말투 재밌겠다. 아시잖아요. 알죠.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면담하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타코님 개인 의견인 걸로. 네네. 그러니까 제 말투였던 걸로.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청춘 이슈 1위 지드래곤의 카이스트 교수 임용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사람이 허리를 쫙 펴고 입꼬리를 쫙 올리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대. 이 말은 배우 최화정 씨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자주 해주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일을 맡을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죠. 그런 걱정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결국엔 기가 죽어 충분히 잘할 수 있었던 일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또 온다면 그때는 최화정 씨 어머니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허리를 쫙 펴고 입꼬리를 쫙 올려보세요. 반드시 이전보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 노래도 함께 떠올리시면 더욱 좋겠네요. 지드래곤의 원 오브 카인 들려드리면서 주간의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MC 겨울, 루이, 기린, 타코였습니다. 안녕. I'm just wild and young. I'm just wild and young. Do it just for fun. Ladies, me and choice. Yes, sir. I'm one of a kind. 제주 많은 곰보다 go. Yes, sir. I'm one of a kind. just woman 놈. 좀 비싼 몸이라. 내 형, 내 누나. 눈썹, 아이고 심심하구나. Yo, 내 형, 내 누나. 아 잘 나가서 아 죄송해요.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 해고 발발이 공팔이 밟은. 말하는 거다 좀 알려봐. 난 연희가 1급 사건. 남다르니까 그게 나니까 뭐만 했다면 난리나니까. 유행을 만드니까 다 바꾸니까 그니까 이 실력이 어디가 옵니까. Get back 이건 장난 아니야. Young and rich, that's not a 말이야. So I'm fast, so what? It's okay.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장난 아니야.
재주 많은 곰보다요 Yes sir, one of a kind 난 재수 없는 놈, 좀 비싼 몸 벌써 이제 나는 안 타다 빈지 내 랩은 그냥 침실로 데려가 높이지 I'm busy 내 비즈니스에 머니 꽃이 피지 하나 내 노래는 감모를 올리지 I love it 저게만 놈이 나와 모델을 휙휙 참아 매형암들은 눈에 밟혀 고개 돌려도 이리 저리 가는 거고 예막의 사진으로도 배대 미친 차게도 없어서 못 봐라 나 때문에 못 살아 Get back 이건 장난 아니야 Young and rich, that's not a 말이야 So unfair, so what, that's okay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장난 아니야 라라라 예쁘게 좀 봐주세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라라라 귀엽게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Yes sir, one of a kind 난 재주 많은 곰보다요 Yes sir, one of a kind 난 재수 없는 놈, 좀 비싼 몸 Get out 내형 내 누나 있어 아이고 심심하구나 내형 내 누나 있어 나 잘 나가서 아 죄송해요 날 따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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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ir, one of a kind 재주 많은 곰보다요 I'm bad as moon Yes sir, one of a kind 재수 없는 놈, 좀 비싼 몸 Get out